안녕하세요. 파산관절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2018년 5월 14일 파산 선고를 받은 53년생 채무자의 케이스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래서 환가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환가 사건일 경우에 처음에 면책은 일단 의견을 보류합니다. 채권 제의는 없었습니다. 주로 사시는 데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부천, 인천을 번갈아 가면서 인천에 있는 자가는 배우자 소유입니다. 요거 배우자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기계공업, 정밀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법인도 파산 선고 중이었고요. 2009년 어떤 해외에 수출을 목표로 지폐 개수기, 지폐 세는 기계 있죠. 지폐 개수기와 동전 분류기 개발에 착수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과 업무 담당자들이 마찰로 실패하여 2013년 부채가 12억 원 이상 늘어났고, 이후 발주사인 이제 국내 굴지 회사입니다. 이 발주 물량 중단으로 폐업 후 파산이 이름. 대기업에서 갑이 위치해 있는 회사에서 딱 끊으니까 그동안 개발비는 다 날리는 거죠. 본인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세종시에 거주합니다. 배우자는 가정주부고요. 자녀들이 하나, 둘, 셋, 4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군요. 5명. 5명이 있는데, 오녀 일남이죠. 오녀 일남. 셋째 딸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갔고요. 나머지 자녀들도 다 가정주부입니다. 파산 채권이 총 15억입니다. 15억. 이제 거래처, 카드사, 사업자금. 일단 사업자금 기부하고 신보가, 기업은행하고 신보가 10억 정도 되죠. 나머지는 이제 거래처라든가 카드 쭉 골고루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으로는 삼성화재의 보험 환급금이 59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아마 선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주분이 채무자의 몫으로 세종시가 이제 행정수도를 옮기는 바람에 이게 이제 공주 연기 조치원을 이렇게 만든 거죠. 떼어내서 충남 연기군, 그 다음에 공주시, 그 다음에 조치원 일부를 떼어내서 만든 특별시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총 7천만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에도 집합 건물이 좀 있었고요. 제주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액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는 아마 콘도 같아요. 콘도.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은 2014년 아우디. 이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사업체의 임차보증금, 임대차를 해지해서 1억 6천만원을 받아서 6,300만원 회사 운영자금 및 개발비, 그 다음에 9,700만원은 사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NS에 이제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인천에 5억 2,500이라는 5억 2,500에 달하는 집합건물, 빌라가 있는데 은행 대출이 4억 9천입니다. 사실은 한 3천 정도 빼니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환가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식 볼보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건 2천만원 배우자의 도움으로 이제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부모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집합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 재산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유재산인데 과연 친정아버지가 채무자가 도와줬는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소나타 2007년식 인천에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승용차. 이 승용차에 이제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결국 이 빌라 4채가 아버지 건지 채무자 건지 좀 문제가 됩니다. 일단 보험은 환가를 포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이제 부동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토지는 임의매각이나 이제 공고매각이 원칙인데 20기 정도의 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타인이 낙찰받아서 공유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족을 통하여 채무자 지분 가액을 할인해서 이제 화해 계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충남에 있는 이 부동산, 이게 아마 콘도였을 거예요. 충청도에 있는.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모 재산도 아마 화해를 했을 겁니다. 배우자 재산은 포기했습니다. 담보가액과의 차이 약 3,5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어떤 고유 재산으로 봤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이제 부모 재산이라는 거는 이분이 어머니만 살아계시죠. 여기 아버님 지분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의 선산과 아버지 몫의 그 상속 지분을 일괄해서 이제 환가를 했을 겁니다. 조사할 게 상당히 많죠. 자녀들 이 4채, 그쵸? 둘, 셋, 4채 다 조사해야 됩니다. 자녀들 중 3자녀는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4째는 미국 이민했고요. 아들은 이제 친자는 아니나 등록 재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딸 둘은 쌍둥이고요. 3명이 아들이 아마 뭐 양자일 수도 있고요. 예. 3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등 소득과 등기부, 금융자료 등이 제출되어 있으나 보다 면밀히 검토를 위해 추가로 이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사이의 사업체도 채무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대략적인 조사만 했을 겁니다. 아울러 이제 개인 사업을 폐업하면서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받아서 6천만 원을 사이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한 행위가 외관상은 이제 편파 변제에 해당이 되지만 그 사이 회사도 아마 그렇게 어려워서 실형 집행 가능성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재산은 뭐 지금 요 부동산 인천에 있는 빌라는 농협사업구청에다가 가치가 5억 2천이니까 3,500 정도 빼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차량도 2012년 중고 차량으로 이 당시에는 채무자가 괜찮을 때는 배우자를 사준 거죠. 증여로 봐야죠. 명의신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개정된 그 실무 준칙에 의하더라도 채무자가 위기 순간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행위가 없으므로 배우자의 고유 재산으로 환가를 포기하고 환가 실익도 없음. 이 실무 준칙이 개정 전에도 벌써 이랬습니다. 개정 전에도 배우자 재산이라고 무조건 2분의 1 가치 평가를 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한 게 아니라 회생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파산에서도 원칙적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위기 순간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행위, 명의신탁이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환가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 외에는 환가를 안 했어요. 과거에도. 사실 뭐 실무준칙이 특별한 거를 규정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게 실무준칙 전에 벌써 이런 보고서에 내용이 나오죠. 저도 깜짝 놀랐네요. 그쵸? 대다수의 어떤 통상적인 법조인들의 어떤 감은 우리 민법상의 부별산제의 원칙을 준수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환가 여부. 현재 세종시 소재 임야 선산지분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땅값이 폭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공시지가가 약 7천만 원입니다. 4분의 1만. 미등기 상속 부동산.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등기로 유지한 걸 이거를 또 4분의 1 계산하면 953만 원입니다. 7,953만 원이에요. 이걸 뭐 아마 얼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3천 했을려나. 모친은 2004년부터 보유하던 세종시 소재 토지 소유 건물을 2018년 8월 28일 1억 8,30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매도했습니다. 이 취득 시기상 모친 고유 재산이죠. 따라서 자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의미가 없죠. 모친의 고유 재산은 조사해봐야 뭐 의미가 있습니까? 파산재단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건 과감하게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마 딸 재산도 그 일부는 이 아버지가 사준 게 맞았을 겁니다. 근데 사업자금으로 다 빼서 실제 가치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딸의 부동산도 아마 다 환가를 안 하고
이 세종시에 있는 선산하고 부친 명의의 미등기 상속지분 해서 아마 이 금액을 한 3천, 4천? 정확한 금액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정도 하고 아마 종료를 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